안녕하세요. 영상 시작에 앞서 짧게 안내드립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공개된 뉴스와 개인적인 시장 해석을 나누는 콘텐츠입니다. 투자 판단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말까지 시장 더 오를 수 있습니다. S&P 500, 8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8월부터 10월 사이에요. 10%에서 20% 빠질 수 있어요. 네. 오른다는 거예요.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버핏도 아니고 마이클 버리도 아닙니다. 월가에서 강세장의 목소리로 불리는 남자 톰 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발언 하나에 사실 투자자가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게 압축돼 있다고 봅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톰 리가 누구냐? 간단히 짚고 갈게요. 펀드 스트랩 리서치 책임자고요. 예전엔 JP모건 수석 주식 전략가였습니다. 버핏처럼 제가 이 주식 삽니다 하고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대신 월가 참여자들이 이 사람 전망은 일단 챙겨본다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망 숫자만 보면 꽤 자극적입니다. 연말 목표가 8,000, 강하면 8,400에서 8,800까지도 본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지금 안 사면 손해다 싶죠. 근데 톰리는 바로 뒤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8월에서 10월 사이 10에서 20%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목표가 숫자에만 꽂히는 겁니다. 8,000이라고 8,800까지 간다고. 근데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도착지가 아니라 가는 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연말에 8,000을 찍는다 해도 그 사이에 20% 가까이 빠지는 구간이 있다면요. 체감상 그건 거의 약세장입니다. 그 구간에서 버티지 못하고 팔아버리면 연말에 8,000은 나랑 상관없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톰리 발언의 핵심은 연말에 얼마 간다가 아니라 강세장 안에서도 사람 피 말리는 구간이 온다는 겁니다. 사실 이 로드맵은 투자자들이 늘 저지르는 두 가지 실수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어요. 첫 번째, 너무 빨리 겁먹고 튀는 거예요. 조금만 흔들려도 이제 끝났다 하고 손절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반대로 너무 늦게 흥분해서 뛰어드는 겁니다. 많이 오른 뒤에 지금이라도 타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바로 조정을 맞고 물리는 거예요. 강세장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정 없이 일직선으로 올라간다고 믿는 순간 딱 저 두 실수 중 하나에 걸립니다. 그럼 연말엔 오른다는 걸까요? 기업 실적,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 때문입니다. AI, 금융, 산업재, 에너지, 소재, 소형주까지 시장을 받쳐줄 재료들이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이겁니다. 가격이에요. 호재가 좋아도 시장이 그 호재를 이미 다 반영해버렸다면 작은 악재 하나에도 훅 꺾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서 10월 뭐가 터질 수 있는지 짚어볼게요. 톰리가 짚은 위험 요인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물가입니다. 생각보다 안 떨어지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낮춰요. 금리가 오래 높으면 주식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됩니다. 둘째, 신용융자, 그러니까 빚내서 주식 사는 규모입니다. 이게 많아진 구간에서는 오를 땐 더 세게 오르지만 반대로 꺾이기 시작하면 급매물이 쏟아질 수 있어요. 셋째, 유가입니다. 유가가 튀면 물가와 금리를 다시 자극하죠. 시장이 좋아하는 물가 안정, 금리 완화, 실적 성장, 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걸 비유로 정리해볼게요. 건물 하나를 떠올려보세요. 메인 전원 살아있고 큰 설비도 정상 작동합니다. 근데 특정 구간에서 부하가 몰리고 차단기 온도가 올라가고 펌프 진동이 커져요. 이럴 때 건물 전체는 멀쩡하니까 그냥 두자 라고 하실 건가요? 아니죠. 큰 흐름은 정상이어도 부하가 몰린 그 구간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시장도 똑같아요. 큰 추세는 강세일 수 있어도 8월에서 10월 사이 금리, 물가, 유가, 신용융자라는 부하가 한꺼번에 몰리면 시장은 확실히 한번 흔들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8월에서 10월 조정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계속 강하게 갈 수도 있지만 여름 이후엔 물가, 금리, 유가, 신용융자, 그리고 AI 기대감까지 한 번쯤은 시험대에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그 구간에 조정이 온다면 저는 11월 전후를 다시 관심 있게 볼 구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그때 무조건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정이 왔을 때 그게 단순한 과열 해소인지 아니면 경기와 실적이 진짜로 꺾이는 신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톰리 전망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장기 투자자에 가까운가? 아니면 짧게 사고 파는 트레이더에 가까운가? 이걸 모르고 전망만 쫓아다니면 계속 흔들려요. 톰리가 강세를 말하면 따라 사고 싶고 버리가 AI 과열을 경고하면 바로 팔고 싶어지죠. 근데 문제는 두 사람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 투자 방식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좋은 정보조차 나를 흔든다는 겁니다. 저는 단기 트레이더보다는 중장기 투자자에 가깝습니다. 확신이 서면 밀고 나가고 아니면 기다리는 쪽이에요. 그리고 남들 다 확인하고 들어갈 때보다 미리 가서 기다리는 방식을 더 좋아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너무 일찍 들어가서 한동안 답답할 수 있고 다른 자산이 먼저 치고 나가는 걸 보면서 놓쳤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아쉬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주식시장은 항상 다시 기회를 줍니다. 조금 더 멀리 보면요. 2026년 하반기에는 조정이 오면 이게 기회인지 확인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근데 2027년으로 갈수록 특히 5월에서 6월 이후와 하반기는 조금 더 조심하려고 해요. 물론 2027년 4월까지 흐름이 좋다면 5월까지는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 이후엔 위험자산만 계속 따라가기보다 현금, 달러, 금과금 같은 안전자산 비중도 다시 진지하게 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톰리와 마이클 버리를 한번 붙여볼게요. 톰리는 강세장의 힘이 아직 살아있다고 봅니다. 조정은 오겠지만 결국 연말엔 더 높다는 쪽이에요. 버리는 반대로 AI 과열, 반도체 사이클, 노동시장 충격 같은 시장 안의 균열을 보고 있고요. 즉 톰리는 상승 경로를 보여주고 버리는 약한 고리를 보여줍니다. 누가 맞을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한쪽만 믿기보다 둘 다 참고해요. 강세론자는 기회를 보게 해주고 비관론자는 위험을 보게 해줍니다. 그 사이에서 자기 방식을 찾는 게 투자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톰리는 연말 강세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8월에서 10월 조정도 온다고 봅니다. 저도 그 조정 가능성 열어두고 있고요. 조정이 오면 11월 전후를 관심 있게 봅니다. 다만 더 멀리 2027년 5월 이후와 하반기는 리스크 관리 모드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남의 전망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 전망을 내 투자 방식 안에서 해석하는 것. 시장은 항상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흥분도 공포도 아닌 숫자와 흐름을 보면서 차분히 기다리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종목이나 자산의 매수, 매도 권유가 아니라 공개된 뉴스와 개인적인 시장 해석을 공유하는 콘텐츠입니다. 투자 판단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알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